아내가 출장을 간 사이 문을 두드린 건 다름 아닌 젊은 장모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도연은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 카페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다. 세련된 원피스 차림에 고급스러운 향수를 뿌린 여인.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장모 서유진이었다. 어머, 도현 씨. 여기서 다 보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만난 듯 자연스러웠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예의상 함께 앉았다. 잔잔한 음악 속 유진의 눈빛은 묘하게 깊었다. 할인이가 또 출장이라면서. 혼자 밥 먹기 심심했지? 이런 날은 누가 옆에 있어야 해.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도연의 가슴 어딘가를 불편하게 자극했다. 커피 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자니 유진의 젊음이 믿기 어려울 만큼 도드라졌다. 잘 관리된 피부, 또렷한 눈매, 웃을 때마다 풍기는 관능적인 분위기. 순간 도연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 짧은 눈길마저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왜 눈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장모님. 그냥 예상 못해서요. 도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 끝은 떨렸다. 시간이 흘러 자리를 정리하려는데 유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집 근처니까 걸어서 같이 가요. 그녀는 일부러 팔을 스치듯 다가섰고 도연의 심장은 미묘하게 빨라졌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겹쳐지자 유진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도현 씨. 그녀가 낮게 속삭이며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장모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유진은 살짝 웃으며 한 발 다가섰다. 난 그냥 우리 사위가 참 듬직해서 그래. 너무 듬직해서 문제네. 도연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과 유혹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장모의 눈빛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후 아내 하리는 해외 인테리어 전시회 출장으로 한 달간 집을 비우게 되었다. 집 안은 적막했고 도연은 혼자 저녁을 해결하며 고요한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그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서유진이 서 있었다. 혼자라 심심할 것 같아서 반찬 좀 해왔어. 그녀는 자연스럽게 들어와 식탁 위에 음식을 풀어놓았다. 깔끔하게 차려진 한식 반찬들, 그리고 유진 특유의 세련된 손길이 느껴졌다.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도연이 난처하게 웃자 유진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건넸다. 왜? 내가 사위 챙기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내 아들이나 다름없잖아. 그러나 그 말 끝에 그녀의 손길은 미묘하게 오래 도연의 어깨에 머물렀다. 순간 도연은 온몸이 굳어졌다. 식사 자리에서 유진은 술을 한 잔 권했다.
할인이 없는 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말고 가끔 이렇게 나랑도 앉아. 나도 외롭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도연은 잔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유진은 직접 잔을 채워주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유진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도현 씨, 난 아직 젊어. 여자로서 마음이 멈춘 게 아니야.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전율처럼 도연의 귀를 때렸다. 술 기운 때문인지 순간 그는 유진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 눈빛은 분명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한 여자의 것이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선을 넘는 겁니다. 도연은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선을 누가 정하는데?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면 아무 문제 없잖아. 유진의 손끝이 도연의 손등을 스치자 도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그러나 이미 공기는 너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방 안의 도살인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심지 같았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유진의 눈빛과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장모님,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날 이후 도연은 장모 유진을 피하려 애썼다. 병원 일에 더 몰두하고 집에선 할인과 영상통화로 공허함을 달래려 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불편한 기억이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저녁 병원 앞에서 낯익은 차가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자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퇴근길인데 태워줄게. 도연은 단호히 거절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결국 그는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은은한 향수와 재즈 음악으로 가득했다. 유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도현 씨, 지난번에 너무 부담 줬지? 미안해. 근데 있잖아, 그때 당신도 흔들렸잖아. 도연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러나 그 순간 뒷좌석에 놓인 상자 속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흘러나왔다. 그는 무심코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유진과 한 남자가 다정히 웃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바로 할인의 직속 상사 PD 강민재였다. 이건 뭐예요? 도연이 차갑게 묻자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과거 얘기야. 내가 알 필요 없어. 근데 왜 숨기셨어요? 지금도 은지 씨 곁에 있는 사람인데? 유진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세우더니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현 씨,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제발. 나도 모르게 잃고 싶지 않은 게 있어서 그래. 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스쳤다. 만약 이 비밀이 드러난다면 할인과의 결혼 생활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친구 강호와 술자리를 가졌다. 사진 이야기를 꺼내자 강호는 얼굴이 굳어졌다. 야, 그거 큰일 난다. 내가 취재하다 들었는데 유진 원장 예전엔 미혼모였어.
만약 할인이 그 PD와 관련이 있다면 너 지금 아주 위험한 덫에 걸린 거야. 도연의 손이 떨렸다. 혹시 할인이 민재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결혼은.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유진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우린 비밀을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날 배신하면 안 돼. 도연은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인물 유진의 과거, 그리고 불길한 예감까지. 머릿속은 뒤엉켰고 진료실에서조차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그는 유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늦은 밤 도연은 유진의 뷰티숍을 찾았다. 영업이 끝난 텅 빈 공간, 은은한 조명이 켜진 가운데 유진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역시 올 줄 알았어.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사진 속 남자 강민재 PD죠? 할인 씨 상사. 왜 숨겼습니까?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낮게 말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내 첫사랑이자 할인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도연은 숨이 막히는 듯 주먹을 움켜쥐었다. 일지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밝혀야 할 문제잖아요.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확실히 밝히면 뭐가 달라져? 오히려 모든 게 무너질 뿐이야. 난 내 딸의 삶을 지켜야 했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껏 진실을 숨겨온 건 결국 본인 욕심 때문입니다. 할인을 지킨 게 아니라 속인 겁니다. 그러자 유진은 갑자기 와인잔을 내려놓고 도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다. 맞아. 난 욕심쟁이야. 당신 앞에선 한 여자로 보이고 싶었어. 도연은 한 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왜? 당신도 느꼈잖아. 나를 여자로 봤잖아. 딸이 아닌 내가 당신 옆에 있었으면 하고 상상한 적 없었어. 순간 도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장모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전 할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장모님이에요. 정적이 흐른 공간, 유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넌 나를 버리는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섰다.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그녀는 충격에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할인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비밀스러운 긴장감을 단번에 감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 배신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 그리고 당신은 왜 여기 있는 건데?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떨렸다. 도연은 황급히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할인은 뿌리쳤다. 말해. 지금까지 숨긴 게 뭐야?
왜 엄마랑 당신 사이에서 이런 공기가 느껴지는 건데?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단호했다. 할인아,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어. 내 친아버지는 아마 내가 아는 강민재 PD일 거야. 순간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세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도연이 끼어들었다. 할인 씨,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내 엄마가 그 사실을 숨겨왔어. 그러자 할인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도연과 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래서 뭐야? 두 사람은 나 모르게 뭔가 있었던 거야? 도연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끝까지 선을 지켰어. 하지만 내 엄마가. 유진이 그 말을 끊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난 그저 사위인 그 사람 곁에서 여자로서 다시 숨 쉬고 싶었어. 하지만 결국 욕망이 나를 망가뜨렸구나. 정적이 흘렀다. 하리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다. 도련은 그녀 옆에 앉아 간절히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린 씨 믿어줘. 난 끝까지 당신만 지켰어. 장모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수십 번 마음속에서 되뇌었어. 당신만이 내 아내야.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처는 깊게 새겨졌다. 며칠 뒤 유진은 모든 것을 정리하듯 뷰티숍을 팔고 홀로 도시를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딸과 사위 앞에서 나는 결국 추한 여인이 되었구나. 하지만 언젠가 용서받을 날을 꿈꾼다. 사랑은 욕망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임을 이제야 알았다. 결국 도연과 하리는 큰 상처를 안고도 다시 서로를 붙잡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언제든 금이 갈 수 있는 유리잔처럼 불안한 긴장 속에 이어질 뿐이었다. 마지막 장면, 도연은 하린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부턴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가자. 어떤 비밀도, 어떤 유혹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끝내 진실은 드러났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두 사람의 결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